예, 안녕하세요. 5주차 위클리 리포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그 질문들이나 부탁들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나눠서 이 마찰력과 저항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 차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이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단 속도랑 관련돼서 뭐 앞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또는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저항력을 받을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간단한 몇 가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탁과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찰력과 저항력. 보면은 마찰력은 어떻고 저항력은 어떻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찰력이냐 저항력이냐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두 명이 제시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마찰력과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마찰력이나 저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저번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힘을 모두 4개로 나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중력이었고, 두 번째는 전자기력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의 핵력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힘들은 중력이 아니니까 당연히 전자기력이죠. 지금 뭐냐면은 뭐 마찰도 마찬가지, 저항도 마찬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게 방해받는 힘이잖아요. 그 방해받는 힘이 결국 뭐냐면은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자와 전자끼리의 힘이겠지만 거기에서 서로 방해하는 그 힘을 바로 우리가 그 마찰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항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마찰은 대충 느낌 있잖아요. 이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위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요 면에서 작용하는 힘, 요걸 이제 마찰력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어떤 물체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 앞에 공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막아주는 이런 것들은 저항력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현상적으로 구분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마찰력과 저항력은 모두 같이 동시에 작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것이 그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연관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질문부터 얘기해 보면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정지 마찰력인지 운동 마찰력인지 판단할 때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지 여부를 판단해도 되냐? 또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이 작아서 운동 상태일 때보다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받아들이기만 넘어가면 되냐?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다시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찰력이 작용하는 건요, 우선 두 개의 물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접촉해 있을 때, 그럴 때 그 마찰력이 이제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면을 좀 확장시켜 보면요, 위에 있는 물체고 이거 위고요, 아래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위에 있는 물체의 원자, 전자하고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래에도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두 개가 굉장히 판판하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 두 개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어떤 상태가 돼버리면은 위와 아래가 하나의 물체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면 냉용접이라고, 영어를 뭐라고 쓰는지 잘 기억 안 나네.
냉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접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서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하나의 물체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완전하게 판판하게 만들지 못할 거잖아요. 더군다나 위와 아래를 동시에. 그래서 보통 책에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소백산맥을 뒤집어서 태백산맥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뾰족한 부분들은 서로 겹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떠 있게 되겠죠. 그때 튀어나온 부분만 접촉했을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작용하는 그 힘 때문에 생기는 그걸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죠. 미끄러지려면 걸리니까 못 움직일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찰력인데 얘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이 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위쪽에 산이 있고 위쪽에 산이 있으면 얘가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간에 이 부분이 잘라져서 도망가 버리면은 그 다음엔 잘 움직이겠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차이는 요거라고도 보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 물체 운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있고요. 바닥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F란 힘을 주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지 않죠. 내가 일로 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용점을 에서부터 이렇게 F라는 힘을 줍니다. 자, 힘을 줬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R자 힘이 제로라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요거에서 이제 마찰력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힘을 조그맣게 줬어요.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마찰력도 요만큼 작용을 합니다. 힘을 더 크게 줬어요. 마찰력도 역시 커집니다. 힘을 더 크게 줬더니 마찰력도 더 커졌어요. 그런데 힘을 엄청 세게 줬더니 이때 마찰력은 요거밖에 안 들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힘이 R자 힘으로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그런데 가속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요 힘보다 적은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에 뭐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가 딱 끊어지면서 밀려나다가 저게 부서지면서 쉽게 밀려나가는 저항이 좀 작아지는 거죠. 그거의 차이가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면요.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외력이고요.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왼쪽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마찰력입니다. 근데 마찰력은 어느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요 경우를 같은 색깔로 하니까 안 좋으네. 요 힘의 크기 마찰력인데 이때의 마찰력은 정지 상태니까 정지 마찰력이고 힘을 좀 더 표시하겠네요. 외력은 똑같은 외력이 작용하는데
마찰력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초록색 그 점선으로 했던 형광펜으로 했던 요것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고,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고 있는 요 마찰력이 그 운동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외력에 따라서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마찰력을 이게 그래프가 조금 뭐 외력에 따라서 이 마찰력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처음에 외력이 정지일 때는 마찰력도 제로예요. 근데 여기 빨간색 여기 보면은 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이 점점점 증가했죠. 즉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를 해요. 그랬다가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증가를 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순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나면은 외력이 커지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외력이 커지는 순간 그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운동 마찰력은 요 값보다 작은 요 값에서 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 구간을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 구간을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요. 마찰력은 수직항력, 즉 mg에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하는 상수가 뭐냐면은 요 값, 요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F static max, 요게 mu s m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F 운동이니까 카이네틱의 K를 써서 μK m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μs, μk가 정지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다시 줄어드는 건 마찰력이 그렇게 줄어든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거는 마찰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얘기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단 속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거 몰라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단 속도랑 관련된 질문은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종단 속도랑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속도가 빠를 때와 속도가 느릴 때, 그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속도가 빠를 때는 그 저항력, 항력이라고 부르는데 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고, 속도가 느릴 때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언제가 빠르고 언제가 느리는 거냐?
사실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요것을 저항력을 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거 다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거의 그러니까 양 극단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거는 요거를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어디에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 요거를 보면 되겠다. 우리가 공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체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유체 공을 던지면 유체 뒤쪽으로 여기 있는 그림에 보면은 그림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처럼 뒤에 이렇게 와류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오는 이게 와류 같은 게 생기려면요 공의 속도가 빨라야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유체 속에 들어가서 아주 살살 움직이면은 그냥 뚫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중간은 어떠냐? 중간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학적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잘 풀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되게 복잡한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주냐면요. 레이놀즈 수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이놀즈 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굉장히 느린 그런 저항력이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레이놀즈 수가 어디 갔냐? 어? 1보다 작을 때하고 또 어디 있었는데 좀 전에 보다가 1000보다 클 때 그때가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라 해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중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 극단만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그 속도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학을 배우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긴 한데 우선 저항력을 받잖아요. 외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력장 하에서 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중력장 mg에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 bv. 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을 때니까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지금 뭐냐면은 이 기름 같은데 물컵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 동전 같은 거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이게 MA, F 이꼴 MA죠. F 이꼴 MA라는 식을 쓴 겁니다. 자, MA는 dVm dt가 되죠. 그래서 mg 빼기 bv는 mdv dt인데 여러분이 적분을 할 줄 아니까 좀 이상하지만 요 v를 한쪽으로 몰고요. v가 없는 거를 한쪽으로 몰아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dv를 쓰고 그 다음에 v 빼기 b분의 mg 해주면은 마이너스 m m분의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요. v 빼기 b분의 mg가 되죠. m dv dt가 되니까 v에 관련된 거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를 반대쪽으로 모으면요. dv에 v 빼기 b분의 mg고 마이너스 m분의 b dt가 되겠죠. 자, 요거를 양쪽을 적분을 합니다. 그럼 왼쪽은 v분의 1 적분이니까 로그죠. 로그 v 빼기 b분의 mg. 여기는 마이너스 m분의 b t 더하기 상수 c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얘 뭐가 되냐면은 v 빼기 b분의 mg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분의 t 더하기 c인데 더하기 c는 그냥 C'으로 개수를 앞에다 그냥 붙여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2의 CT를 C'이라고 그냥 쓴 겁니다. 어차피 상수니까 CT가 아니라 2의 C승을 그냥 CT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B분의 mg 더하기 C'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죠.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V0는 0 집어넣어주면은 오른쪽에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1이 돼버리니까 C'은 마이너스 b분의 mg가 되겠죠. 그래서 b분의 mg로 묶어주면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에 적어줬던 그 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종단 속도만 만약에 궁금하다. 종단 속도만 알고 싶다. 그거는 어디냐면 여기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종단 속도는 언제가 종단 속도냐면 속도의 변화가 0일 때가 종단 속도죠. 즉 종단 속도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dv dt가 0인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은 mg 빼기 bv 이꼴 중간중간에 이게 집안에 AI라고 부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들이 중간중간에 답변을 했네. 자, 종단속도를 VT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DT분의 DV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VT는 B분의 mg를 그냥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t가 무한대고 하면 B분의 mg가 되죠. 그래서 VT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는 거고. 자, 빠른 속도 같은 경우는 mg 빼기 이거는 B, C, D 다 썼네. 뭐라고 쓸까? F도 있고 알파라고 하죠. 알파 V 제곱 이게 MA입니다. 자, 요건요 적분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나중으로 밀어 놓을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종단 속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보도록 합시다. mg 빼기 알파 v 제곱이 ma는 m dt분의 dv가 되는 거.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종단 속도일 때. 그러니까 vt는 뭐냐면은 알파분의 mg의 루트. 이게 바로 종단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단 속도의 요 알파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항력이었잖아요. 자, 저항력. 항력의 크기는 뭐와 관련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우선 나온 거였고, 또 뭐냐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저항력이 커지겠죠. 질량이 아니라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력이 커지겠죠. 즉 면적에 비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체가 끈적끈적하면 저항력이 커지겠죠. 그거를 이제 유체의 비스코시티라고 해서 로라고 표시해 주면요. 이 알파라는 값은 A와 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mg의
A 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항력의 값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단 속도를 구해 보면은 2mg 나누기 로 A CD, 여기서 2하고 CD만 빠져 있죠. 여기서 CD가 뭐냐면은 끌림 계수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모양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약간 실험식 같은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면요. 그림이 여기 나왔다. 얘는 뭐냐면은 그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이 끌림 계수가 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유체 속도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0.5에서 1 사이에 대략적으로 있죠. 엄청나게 빠르면 뒤에는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또 이 저항력의 크기가 달라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뭐라 그러죠? 그 축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갔을 때 저항력 받는 뭐 그것도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고 그러곤 합니다.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자, 종단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단 속도가 일정해진다기보다는 속도가 일정한 종단 속도에 도달하는 이유인 거죠. 그거는 저항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저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항력이 처음엔 작은데 나중에는 점점 빨라져 저항력이 커지면서 원래 이 물체의 속도하고 물체가 받는 힘, 중력하고 똑같아지는, 그랬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유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하 그렇구나 나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어려워 에이 물리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세요. 다른 친구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이거는 교재에 따라서 요 정도 내용들은 나오는 그런 일반 물리 교재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띄워지는 문제 중 9-2번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9-2번이 아마 운동마찰 계수냐 정지마찰 계수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커브를 틀 때 커브길에서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저항력은 어느 쪽으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죠. 바로 운동하는 방향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얘가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정지마찰력, 그래서 정지마찰 계수를 사용한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몇 개 적어준 거였었는데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과제로 내준 문제들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를 푸는 사람은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연습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임용고사 문제를 어렵고 여러분들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모르지만, 제가 제시한 거는 물리가 어려운데도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임용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죠. 못 풀면 정상적인 거고요. 풀면 나 물리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라고 한 소리 때문에 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만나서 보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푸는지 못 푸는지를 중간에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벽을 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한 명 한 명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1학기 안 되면 2학기도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강의 초반에 지난 강의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히 정리해 주는데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리하는 거는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보면 되죠. 물론 영상이 길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해주는 것들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별로 그게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강의 시간에는 수업 시간 할 때는 리뷰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본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리는 양보다는 하나에 대한 이해, 이것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연습, 그거에 대한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자, 밑에도 혹시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5주차에서 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리뷰들이었고 마찰력하고 이 저항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그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지금 6주차면은 한 달 반 정도 이제 강의를 들었던 거였는데 보통 요 정도쯤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막 그럴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8주차 때 7주차하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우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를 이전과 같은 형태로 실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봐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을 안 봐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한 7, 80%는 시험을 봐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 80%에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주차에 간단하게 퀴즈를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5주차 위클리 리포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